시파는 시작부터 낯설었습니다. 조금은 느릿했고 조금은 무거웠죠. 하지만 그건 조용한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 고요였어요. 로사 할머니로 시작해서 로사로 끝난 회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곧 이 드라마의 가장 깊은 뿌리 같았어요. 잠깐이지만 세진과 미래의 데이트 장면, 서울 도심, 평범한 퇴근길의 미래의 모습, 그 누구도 미래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그저 일상적인 그런 사건 사고 없는 지루한 시간들, 모래 속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 찾기. 그러던 순간 길 옆 선글라스 낀 멋진 남자애, 스포츠카 주인이 아는 척하며 말을 걸었고 미래는 민망해하며 뒤돌았어요. 세진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엔 다짐이 있었죠. 언젠간 네가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이제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이라니. 믿기지 않을 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렀네요. 그래서 바로 11화와 마지막 이야기로 가봅니다. 이 충구, 그는 무너집니다. 교묘하게 설계했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였죠. 태희와 미래가 고발한 신사옥 사건. 단순한 내부 고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래 누적된 부정의 균열이 터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회사는 침묵 대신 혼란으로 가득 찼죠. 로펌은 더 이상 자문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었고 최 국장과 신 팀장,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어요. 박상영, 그도 이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칠달지사라는 이름 아래 그의 야망은 먼지처럼 흩어질 겁니다. 이렇게 로사 식당이 걸려있던 그 일도 하나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태희의 복수는 슬프지만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그 한편엔 수연 선배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림자에 머물렀던 그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태희는 손을 내밀었고 수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호수. 그의 청력은 이제 한쪽 귀까지 닫혀가고 있었어요. 예고 장면 속 그의 표정.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이젠 변호사로서의 자신을 잠시 내려놔야 할 시간이라는 걸. 10화에서 미지와 나눈 대화가 떠올라요. 범 말고 하고 싶은 일 뭐 있어?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고된 이별이었고 작은 용기였어요. 호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세상과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미지에게도 거리를 두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는 미지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미지는 그런 걸로 사람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이 드라마가 10화 동안 우리가 지켜봐온 미지니까요. 미지의 서울. 이제 그 제목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서울은 거대한 미로였죠. 그 안에서 길을 잃은 미지는 이제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려 합니다. 상월 할머니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지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당내장탕 조리법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식당을, 그 삶을 그대로 물려줄 수도 있겠죠. 그건 단순한 유산이 아닐 겁니다. 그건 믿음이자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내는 작은 응원 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건 뜬금포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호수를 아꼈던 이충구라로 가정하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10화에서 호수가 찾아와서 따지다가 취했던 행동. 이때 이충구는 알아차립니다. 호수도 자기와 같은 장애를 가진 것을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호수를 찾게 되고 당연히 한쪽 귀마저 안 들리게 되었다고 절망에 빠져있는 호수를 발견하겠죠. 그리고서 둘 중 하나의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행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나약해진 호수를 향해 더욱더 쓴소리를 날리는 채찍질. 이는 호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진짜 나쁜 변호사. 크크크크.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드라마의 첫 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던져준 그 작은 제목들 말이에요. 1화 미지 아직 모른다. 2화 만점자의 오답노트 체인지. 3화 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4화 나의 천적. 5화 그대와 혼자서 내가 첫사랑이라고? 6화 달 같은 바보. 7화 나무 속 아이. 8화 이상한 하나. 9화 다시 그곳으로. 10화 진실의 한 걸음 다가서는. 이 하나하나의 제목들은 단지 에피소드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지가 서울에서 살아낸 각각의 시간, 감정, 갈등, 그리고 성장의 흔적이었죠. 미지, 아직 모른다로 시작했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한 걸음 다가서는 그 마지막 타이틀처럼 그녀는 결국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호수의 엄마는요? 영분홍. 그녀는 언제나 어설프지만 호수의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결국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자식을 낳아본 적 없는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녀를 더 강한 엄마인 척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호수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녀는 그 모든 걸 벗어던질 겁니다. 어쩌면 아무 말 없이 눈물부터 흘릴지도 모르죠. 그 아이의 마음을 아직도 자기는 몰랐다고 스스로를 자책할 겁니다. 또한 쌍둥이의 엄마 오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 두 딸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뱃속으로 낳은 친엄마이지만 연분홍보다 더 어설픈 엄마. 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과 티격태격하지만 둘도 없는 친구 연분홍에 의해 진정한 윗사랑과 아랫사랑이 뭔지를 알아가며 성장하는 큰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극중인물들, 나름의 아픔과 사연들을 갖고 있고 그것을 하나씩 극복하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들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미지는 그런 연분홍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녀는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니까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녀는 상대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말보다 행동은 더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두솔리의 변화는 이제 미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모든 짐을 혼자 져야 한다는 무게로 살아온 미래지만 이젠 그런 커다란 짐들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엄마 옆에서, 할머니 옆에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세진도 그런 미래와 함께하려 합니다. 미국 가자는 제안에 미래는 웃으며 말합니다. 잠깐만, 딸기밭부터 마무리하고. 이건 단순한 농장 일이 아닙니다. 이건 가족과의 화해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의 시작입니다. 딸기밭의 향기는 이제 두솔리의 상징이 되었고 그 밭을 일구는 손길엔 지난날의 아픔과 현재의 희망이 함께 묻어납니다. 미래는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세진은 그녀와 함께 당장 미국으로 가지 않더라도 두솔리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로사 할머니의 이야기. 지난 회차 때를 잠시 꺼내면 신문 한 장으로 과거가 드러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났고 마치 세상을 헛살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미지는 그런 그녀를 찾아갑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신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할머니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예전처럼 그렇게 진실을, 사실을 이야기해주세요. 네가 도와드릴 수 있게요. 그 말은 변명도 위로도 아닌 그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진심이었죠. 그렇게 상월은 호수와 미지 앞에서 그동안의 과거 이야기를 모두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순간 떠오른 얼굴. 고아원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 로사. 그녀의 삶을 살아온 상월. 그런 그녀에게 미지는 말합니다. 전 로사 씨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는 알아요. 그 말에 상월은 처음으로 미지를 진짜 가족처럼 바라봅니다. 로사가 말한 자기를 읽어주는 사람을 찾게 된 거죠. 아니, 드디어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결심하죠.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을, 그 삶의 무게를 미지에게 맡기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성년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상처 입은 한 여인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삶의 마지막 희망을 건네는 일이에요. 마지막 장면. 호수와 미지. 그들은 서울의 어딘가 작은 방에서 아주 조용한 아침을 맞습니다. 결혼식도 꽃다발도 없지만 그들 눈엔 따뜻한 햇살이 가득합니다. 호수가 말합니다. 여기 괜찮네? 너랑 있으니까 어디든 괜찮아. 그 말에 미지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 웃음은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미지의 서울을 비로소 우리의 서울로 바꿔낸 웃음이었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바라는 결말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내용이 생각나면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미지의 꿈속에 나타난 호랑이가 찾아올 거예요.